미국 증시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미국 증시가 경제 지표가 굉장히 조금 약세를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3대 지수가 그래도 오르는 흐름을 나타내줬고요. 아무래도 이 경제 지표 약세를 좀 긍정적으로 해석한 것 같다는 시각도 있고, 또 FOMC 회의록 어제 공개됐던 게 오늘장에 반영됐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맞습니다. S&P 500 기준으로 보면 3일 만에 반등했고요. 3대 지수가 했던 같이 올라간 것도 3일 만입니다. 나스는 어저께 이제 조금 올라갔고 오늘도 좀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실제로 보면 유가가 좀 오늘 올라간 거 있겠고요. 오늘 금값이도 한 $1,800 수준까지 올라간 것도 특징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별로 이제 뉴스가 별로 이런 것들이 다루지 않지만 이제 없어서 한참 지나간 것 같지만 의회에서 다 통과된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소위 그 바이든 대통령의 그 인프라 투자안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이제 양쪽에서 합의했는데 이제 법안의 과정을 거쳐 나가고 있는데 일단 상원에서 이제 통과를 계속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산업재, 소재주 이런 것들이 좀 강세를 보인 것이 어저께 일단은 오늘 새벽에 마감됐죠. 그런 쪽에 좀 호재로 작용했고요.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이제 페이스북 때문에 오늘 상대적으로 하락한 것이 섹터별로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인프라 투자에 관련된 것은 대표적인 것이 뭐 캐터필러라든가 그리고 유나이티드 렌탈 이런 몇 가지가 있겠지만 익숙한 것은 이제 ETF 같은 거가 대표적인 것이 페이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최근 들어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다시 고점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1.5%. 역시 이런 것들이 법안의 상원이고 하원이고 통과되고 최종적으로 결국은 백악관에서 사인을 놔야 되는데요. 이럴 때까지 지나가면서 그런 다양한 교량이라든가 그리고 통신망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이 높은 거죠. 대표적으로 통신망 관련된 ETF가 AMT라는 거 아마 아시는 분 많을 것 같습니다. 그 리츠인데요. 그런 것들이 요즘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같은 흐름이라고 일단 먼저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유가가 좀 반등했다는 것 특징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금값도 지금 7월 초 이후 다시 한번 $1,830 수준으로 회복한 것은 좀 주목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서 경제 지표 나왔던 것은 이제 GDP입니다. GDP가 8.4%가 2분기에 전망이 됐었습니다. 물론 이게 다 최종적으로 나올 때까지 멀지만 일부에서는 이게 뭐 9.9%다, 10%도 가능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일단 지금 나온 것은 6.5%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전 분기 대비를 연율로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약간 우리나라 개념이랑 다른데요. 1분기에는 6.3%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보다 높았지만 작년에 이런 고민 비교하시고 이런 전망 대비 나빴다는 것은 아주 좋은 건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아주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갈 길이 멀다라는 어저께 얘기했던 소위 제롬 파월 의장의 얘기가 정확하게 맞는 거죠. 지금 어저께도 갈 길이 멀다. 아직까지 금리를 올라가는 근처도 안 갔다는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런 것에 일맥상통한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어저께도 미국 경제 모든 출발은 고용이라고 얘기했고 고용이 아직도 팬데믹 이전 대비 한 60만 명 정도가 부족한데요. 이게 보면 신규 실업 청구 건수라는 건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내가 이제 일자리를 이제 그만두게 된 거죠. 쉽게 해서 해고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 좀 보조금 달라고 한 건데 이 수치가 30만 대 수준에서 계속해서 일부에서는 20만 대도 갈 수 있다는 얘기했는데 지난주에도 예상보다 많았고요. 그쵸. 이번 주도 예상보다 많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어저께 얘기했던 제롬 파월 의장이 했던 거 일맥상통한 얘기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이게 물론 우리가 보기 좋은 수치는 아니지만 주시장에서 이걸 또 좀 나쁘지 않게 좋다고 얘기한 그렇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라는 것에 어떤 관점으로 해석하는 지표들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프리 팬데믹 수준 대비했을 때 거의 2배 가까이 뛰어오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악재로 좀 반영되지 않을까 예상했지만 예상과는 달리 오늘장에서 그래도 긍정적인 시각으로 좀 소화를 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장 종목들 흐름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장 마감 이후에 드디어 팡주 가운데 마지막으로 아마존의 실적 발표가 이루어졌는데요. 조금 실망스러웠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익은 $12 정도가 예상됐는데 $15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30% 정도 나왔지만 이 30%가 사실 아마존은 워낙 일상이었기 때문에 아주 많이 서프라이즈한 수치는 아니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고요. 문제는 이제 매출이죠. 매출을 $1,150억 예상되는데 매출을 못 맞췄어요. 물론 이제 눈높이가 너무 높았다는 것도 있겠지만 매출을 못 맞춘 것 자체는 약간 실망스러운 게 분명하겠습니다. 그나마 이제 AWS죠. 그러니까 돈을 이제 가장 벌어들이는 분야인데요. 32%가 1년 전이었, 지난 1분기였는데요.
이번에 37%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긍정적인 것이 되겠고요. 특히 3분기 연속으로 1,000억 달러 매출도 대단한 겁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렸던 예상보다 부족한 매출이었고요. 결정적으로 이번 3분기에 대한 월가 예상치도 월가 예상치를 보다 낮은 수치를 가이던스를 제공했거든요. 이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모든 소위 빵 주식이 빵 기업들이 그냥 똑같은 모습입니다. 어저께 이제 페이스북도 페이팔도 그 전에 이제 애플은 아예 가이던스를 제시하지 않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나름 성장세가 그렇게 계속 이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이라는 얘기를 오늘 앤드제스도 그런 레터에서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눈높이를 높이면 안 된다. 눈높이를 낮춰야 된다. 계속 그 얘기를 했는데요. 어찌됐건 1,190억, 1,200억 달러까지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1,100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거에 가이던스는 실망스럽죠. 이 실망을 뭐로 나타나냐? 바로 주가로 나타납니다. 주가가 시간에서 지금 6%로 출발해서 지금 현재 지금 막 보니까 리얼타임은 7%까지 시간에서 급락하고 있으니까 주가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월가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는 제가 월요일 날 말씀드리겠고요. 또 하나 이제 핀터레스트죠. 핀터레스트는 이미지를 기본으로 하는 이제 소위 SNS인데요. 그렇죠. 이번에 이제 이런 SNS 기업들이 다 좋게 나왔는데 핀터레스트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역시 이익은 2배가 나왔고 이것도 깜짝 실적이 분명한데 이런 것들은 이익도 중요하지만 소위 활동 계좌 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활동 계좌 수가 MAU 한 달 동안 적극적으로 한 번이라도 늘어난 사람을 MAU가 4억 8천만 명 정도로 늘어날 거라고 예상했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4억 5천만 명입니다. 그래서 네. 이것에 대한 실망을 하면서 시간에서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시간에서 지금 15%, 16%까지 급락하는 그렇죠. 모습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활성 이용자 수가 많아야지만 이런 네네네. SNS 관련주들은 광고 매출도 또 더 들어올 수도 있고 하는데 네. 이 MAU가 실망스럽게 발표가 되다 보니까 핀터레스트가 지금 시간에서 굉장히 큰 폭으로 급락하고 있다는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그 밖에 빅테크주들의 흐름도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나스닥 지수가 3대 지수 가운데는 좀 약했잖아요. 네네네. 그 이유가 이 페이스북과 페이팔이 좀 네. 끌어내렸다고 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네. 오늘 이제 페이팔은 6.2%가 내렸습니다. 이제 사실 잠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빅테크 기업들이 깜짝 실적을 발표하고 나더라도 가이던스에 대한 쉽게 해서 보수적으로 발표하는 건데 근데 늘상 있는 거지만 이번에는 많은 사람들이 워낙 지금 눈높이가 높아져 있고 개인들과 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특히 해외에서도 미국 주식에 돈이 많이 물리다 보니까 그럼 과거의 경험보다는 나도 돈을 넣는데 투자를 했는데 많이 좋아지겠지라고 생각한 거거든요. 그거보다는 가이던스를 좀 낮춘 거거든요. 눈높이를 낮추라고 계속 경고한 것에 대한 반응입니다. 페이팔이 오늘 6.2% 떨어졌습니다. 이런 늘 말씀드리지만 월가의 시각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가는 떨어졌는데요. 목표 주가가 1명이 내렸지만 5명을 올렸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이제 흥미로운 것은 페이스북이 되겠는데요. 페이스북이 오늘 4.0%가 떨어졌는데요. 월가는 16곳이 최소한 리뷰를 했는데요. 14곳이 목표 주가를 오히려 올려놨습니다. 크레딧 스위스는 목표 주가를 500달러까지 찍어 올려놨거든요. 네네. 이것은 그만큼 주가는 오늘 많이 내렸지만 월가의 어떤 컨센서스가 계속 올라가다는 것은 그만큼 다이버전스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이버전스는 어떤 상대방이 같이 가야 될 방향이 엇나갈 때 다이버전스라고 표현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좀 긍정적 신호라고 보고 있겠고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포드는 이제 나름 깜짝 실적 발표인데다가 다른 자동차 기업과 달리 지금 반도체 수급이 좀 개선될 수 있다. 이런 멘트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포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지금 주가가 3% 이상 급등 갭 상승한 채 마감됐고요. 오늘 이제 다른 것들도 빅테크 이런 것들은 좋지 않았는데 테슬라가 오늘 또 그러니까요. 4.7% 올라갔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얘기를 했는데 사실 모건 스탠리는 작년 11월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아주 호평 중에 호평을 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네네. 이거가 벌써 재작년만 하더라도 이게 지금 $10도 안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가격으로 보면 이거는 이제 가치가 하나도 없을 수 있다는 얘기까지 호평하는 건데 작년 11월쯤에 이제 자기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래서 아담 조나스라는 또 엄청 이런 자동차 이런 걸 대표 애널리스트인데 아담 조나스라는 분이 이걸 얘기하면서 I'm sorry란 말을 정확히 했거든요. 이건 대단한 사람인데 이분은 이제 그다음에 이제 시기를 완전히 바꾼 거죠. 그래서 최고로 불리치하게 보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이번에 실적 시즌 이런 포드나 이런 것들 실적 시즌을 보면서 느낀 거가
테슬라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표현을 했고요. 장기적으로 이제 이 소위 전기 자동차의 어떤 압도적인 지배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자동차 회사들이 지금 전기차의 가격을 테슬라만큼 맞추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제일 저렴한 거 모델 3잖아요. 네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뭐 한국 돈으로 하면 5천만 원 정도 해야지 사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 다음 나온 거가 뭐 모델 2라는 얘기도 있는데 2만 달러에서 10,000달러대로 나올 수 있는 것이 테슬라의 잠재력이라면서 상당히 오늘도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여하튼요. 목표 주가를 바꾼 건 아닌데 여하튼 4.7%가 올라갔고요. 애플은 오늘 강보합, 마이크로소프트도 강보합 정도 끝났습니다. 알파벳은 요즘 계속 고공행진을 했는데 오늘은 그나마 0.2% 정도 내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만 더 특징적으로 말씀드리면 로빈후스죠. 로빈후스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거래를 못 하시지만 해외 미국은 뭐 전부 다 웬만한 분 한다 그러면 로빈후스를 한다는 것인데요. 오늘 이제 드디어 신규 상장했습니다. 특히 신규 상장하면서 개인들의 참여가 어려운데 개인들의 참여를 받아들여갖고 지금 많은 관심을 가졌었는데 당초에 생각했던 가격 레인지보다는 낮은 쪽에서 지금 신규 상장 가격이 IPO 가격이 나왔습니다. 38달러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주가 자체는 오늘 34.82달러로 하락한 채 마감했고 뭐 고평가 저평가 논란이 뭐 이거 엄청나게 좀 붙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로빈후드까지 확인해봤어요. 저희가 오늘 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주들 모두 확인해봤고요. 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일론 머스크가 8월 19일에 AI 데이를 개최하겠다라는 트윗을 올렸더라고요. 여기에도 약간의 반응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는 부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요. 저희가 지금 유럽 증시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분석을 준비해 주셨으니까요. 꼭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미국 증시 판단은 이항영 MTN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